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또 급격하게 추워졌거든요.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새벽을 기준으로 갑작스러운 암호화폐 시장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뭔가 좀 리셋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다시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선물 투자는 좀 조심해서 웬만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 더더욱 우리는 가치 투자, 사이클 투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급락했는지 보아하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의 탓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더뎌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 국채 수익률을 잠깐 미루어 보니까 10년, 2년, 3년, 5년, 30년까지 다양한 기간 단위의 미 국채가 있죠. 그 중에서도 10년짜리가 4.68%까지 올라오면서 미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CME 페드워치를 봤을 때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월 29일, 우리나라로 했을 땐 1월 30일 새벽이 되겠죠. 금리 동결 스탠스가 95%까지 올라오면서 유동성을 풀어내는 내러티브에 잠깐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그 유동성 지표와 맞물리는 암호화폐 시장 역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이는 지나가는 과정이자 개미털기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리는 꾸준하게 올해 1분기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롱 물량 조금 크게 청산을 시키면서 그들끼리 시장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부분에 있다. 전혀 쫄 필요가 없고요. 우리만의 목표 수량 꾸준히 점진적으로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와이즈의 CEO가 올해 주요 테마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국가 단위로의 채택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핀테크 회사에서도 더욱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미국의 금융회계기준위원회, 이 FASB에서 새로운 회계규칙을 작년 12월 중순부터 완전히 도입을 했기 때문에 공정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은 시점 국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같은 그런 거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암호화폐에 좋은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달러 강세에 지금 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6개월 뒤에는 더욱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올해 1분기까지는 좀 더 상승하는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주요 채굴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바로바로 채굴되는 그 비트코인 물량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또한 아직까지는 매도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또한 하락해주지 않았고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축적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암호화폐 시장 전망 자체를 원래는 작년 말까지 시가총액 5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 3.5조 달러에 머물러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말처럼 여전히 강력한 상승 궤도에 있다라는 것 저는 올해 1분기까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5조 달러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트위터, 그 X 페이먼트가 올해 안에 구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네요. 가까운 미래에는 X의 그 트위터 결제에 암호화폐 결제 적용 계획이 없다. 저는 이 기사를 대중들의 약몰이 그의 언론 플레이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기사의 내면을 봤을 때 우리는 우선적으로 법정 화폐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위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법정 화폐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그 이후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결제까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금융의 슈퍼앱, 그의 큰 그림이 반드시 구현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죠. 그레이스케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12월달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까지 1월 초반까지도 뭔가 갈랑말랑하는 미온적인 상승과 하락이 연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약 한 달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으로 봤을 때 121%나 상승했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 짧게만 보면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지만 3개월 단위, 반기 단위,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제 비트코인이 작년 기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알트코인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한 단기적인 급등 급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더 사이클 투자,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집중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고무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서 200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네요. 앞으로 더더욱 이 데이터 센터는요, 국가 단위로 지을 것이고요. 기업 단위로도 짓겠죠. 젠슨 황이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 데이터 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뭐죠?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관리하고요, 처리, 공유하기 위해 여러 네트워크 컴퓨터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AI, 인공지능까지 떠오르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정보가 펼쳐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현됐던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인공지능 섹터를 포용하기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거.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의 프로토콜, 코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장소 섹터에도 블록체인이 가미되면서 이 분산형 저장 시스템 IPFS가 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형태로서 저장소 섹터를 이어나가게 되면 이 중앙 집중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검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서버가 공격을 받게 되면 데이터를 더 이상 불러올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거나 서버에 접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 집중화 방식이 아니라 분산형 클라우드 방식, 블록체인이 가미된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Non-Fungible Token, NFT 시장 또한 점점 활성화가 될 것인데 이를 어디에 저장해 놓을지 IPFS의 대장 섹터 파일코인 또한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와지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파일코인에 대해 샤라웃하면서 재작년 정고점을 회복할 것이며 AI 경제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었죠.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의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과거부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에 2014년서부터 그 파일코인을 만들었던 프로토콜 랩스에 투자하고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TD 코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 이 암호화폐와 은행 간의 관계, 긍정적 변화, 융합되는 시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미 과거부터 리플사가 만들었던 XRP 레저 생태계,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는 12년 동안 인프라망을 장악해 왔고요. 전 세계를 아우른 송금 업체와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 초기 투자를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래의 금융이라고 불리는 디파이 생태계 또한 XRP 레저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리플, 디파이 생태계에서 이 RLUSD, 리플 USD 유틸리티를 강화하기 위해 체인링크 표준과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인터체인 프로토콜의 대장격으로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미들웨어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오라클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레이어 제로의 대장격으로서 체인링크와 폴카닷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마트 계약이 연결될 수 있도록 디파이 생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체인링크와 통합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구현하고 있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또한 이 RLUSD의 유틸리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표준을 통합하고 있다라는 거. 이 역시도 우리가 리플 XRP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스위스의 최대 은행 UBS의 임원이자 지금 현재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담당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죠. 잭 맥도날드의 말에 의해도 이 체인링크 표준을 활용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가져오면서 기관 및 분산형 애플리케이션과 RLUSD의 유용성 더욱더 강화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XRP가 점점 더 떠오를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들끼리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공존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리플과 스위프트가 경쟁한다. 리플과 체인링크가 경쟁한다. 리플과 JP모건의 JPM 코인, 오닉스 블록체인, 키네식스와 경쟁한다라고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공부를 수반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인 거래소와의 협력 그리고 체인링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RLUSD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4위까지 등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원투펀치죠.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를 바짝 쫓으면서 더더욱 큰 시장 캐파시티가 RLUSD에 확장되고 있는 모습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플은 아랍에미레이트가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을 주도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2025년이 엄청날 것이다. 리플의 CEO 또한 올해가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이미 리플사는 메나 지역을 모두 점령하면서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말야뱅크, 락뱅크, 알알사니 익스체인지, 더 나아가서 카타르 국립은행과 사우디 아왈은행까지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거. 왜 금융 엘리트라고 불리는 월드뱅크 W의 공식 문서에서 리플렛을 언급하고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에 XRP를 명시하면서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 인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XRP 레저의 가치의 인터넷을 활용했을 때 하나의 트랜잭션당 XRP 0.00001 XRP가 완전히 소각되는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코스트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트랜잭션 자체가 그때 과거만 해도 1,500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2배 이상 3,400 TPS까지 증가가 됐죠.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거버넌스 통합을 통해서 XRP 레저의 생태계는 미래의 금융 시스템이 될 것이며 가장 큰 유틸리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가 될 것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슬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페드나우 서비스를 탑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19년서부터 리플의 DLT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거. 왜 워렌 버핏의 뒷배로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이제 슬슬 그들의 특허로 XRP에서 내부 거래가 100%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폭스 비즈니스의 사운드 플래닝 CEO의 샤라웃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천천히 리플에 대한 폭발적 상승과 규제에 대한 명확성, 현물 ETF까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를 봤을 때 어젯밤에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리플의 CEO 그리고 리플의 CLO 스튜어트 알도리티뿐만 아니라 미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셋이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떻게 일개 블록체인 스타트업 회사의 C-레벨들이 차기 대통령과 식사를 할 수 있고 세계 경제 포럼에 연사로 참여할 수가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얼른 빠르게 캐치하셔서 리플사에 대한 공부를 수반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머지않은 시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죠. 리플사에서 500만 달러의 XRP를 기부한다라는 거, 그들끼리의 유착관계가 어떻게 연출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게 될지 천천히 긍정적으로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있겠지만 리플 XRP에 가장 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하지 않으면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 우리는 월가의 탐욕에 배팅하고 있는 가치 투자자로서 반드시 본인만의 내공과 실력을 겸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